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특별검정 A형 1교시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에서는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임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요거를 살짝 복사를 하시면 나중에 파일 저장할 때 쉽게 저장할 수 있어요. 확인, 예, 확인.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상태에 문제지를 배포하는 시간입니다. 과목이 석견 시험 보기 때문에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한글 시험 보시는 분, 문제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PC에서 조작해서 컴퓨터로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면 우측에 뜨고요. 자,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세요 라고 해요. 저희는 엑셀 2016을 할 거니까 엑셀 2016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받은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는 요구 조건에 맞게 답안 파일을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엑셀 새 통합 문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에 대한 단축키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요 다른 의무 저장으로 넘어가요. F12번 기능키 마지막 거 F12번 누르면 바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뚝딱 실행돼요. F12번 기능키 중에 마지막 거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좀 전에 저희가 그 로그인할 때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랍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그 다음에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이 되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지고요.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령이 다릅니다. 다른데 ITQ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 너비는 1,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하라. 자, 현재 시트가 하나인데 요 시트 추가 버튼을 2번 눌러가지고 하나, 둘, 시트의 개수가 총 3개가 되게끔 한 다음에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시트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선택되어지고 2개 이상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됐어요. 네, 시각적으로 구분, 파일명 뒤에 그룹, 대괄호 구름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A열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쿵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열너비를 선택해서 열너비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요구 조건이 1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A 열너비 1 입력하고 확인.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A 열너비 1로 조정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에 보면 이제 1작업의 요구 조건 중에 보면 첫 번째 조건에 제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각필산 240점 몇 점에 조건 1에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이 아닌 글꼴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굴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트가 3개 다 선택된 상태에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모든 셀이 다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글꼴 종류를 바꿔요.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시트 1 더블클릭 제1 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클릭 수정 상태로 바뀌면 제2 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클릭 제3 작업 엔터키 반드시 첫 번째 시트 제1 작업 시트를 클릭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에 딴에다가 이제 문제 첫 번째 출력 형태 데이터 입력할 거예요. 아무 때나 클릭해서 해제시키고요. 자, 문제지 1작업의 출력 형태 내용 입력할 건데 꼭 유형 자체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모양 자체가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왼쪽 상단이 제목 도형 그리고 결제란 그 다음 실제 입력 데이터의 범위 영역은 B4부터 J14까지. 그래서 해당 요거를 제가 화면에 네, 요 배치해서 보면서 입력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B4에서부터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을 추천입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세요. B4에서부터 J14 영역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B4부터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집 보면서 B4가 관리번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번호. 영어는 대소문제 구분합니다. GH-201 CH-101 CH-102 GH-202 GH-301 GH-103 CH-203 CH-302 그리고 서울 여기다 다 입력하세요. 매장 규모 갈로 제곱 미터 갈로 닫고 평균 엔터. 밑에 마찬가지 B14 세례의 내용 입력 다 합니다. 서울 인천 전월 매출 합계 엔터키 누르면 C4세일로 이동되어지고 매장명 덕양점, 도봉점, 강남점, 우만점, 둔산점, 장안점, 송도점, 유성점 엔터 엔터 엔터. 지역 경기 슬러시 인천 서울 서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경 입력하면 자동 완성되면 엔터키. 대전 서 엔터. 경 엔터. 대 엔터 엔터 엔터. 매장 규모 두 줄 줄바꿈. 네. 첫째로 입력하고 난 다음에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지 줄바꿈이 됩니다. 매장 규모 입력한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제곱 미터 갈로 닫고 엔터. 숫자값 네. 30 45 엔터 50 엔터 32 엔터 29 엔터 28 엔터 48 엔터 43 엔터 엔터 엔터. 자 얼굴이 조금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조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입력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1 넘버를 누르고 숫자 키패드 입력하기 빨라요. 2020 하이펀 오른쪽 상단에 숫자 키패드 하이펀 있죠. 그거 이용하세요. 엔터키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엔터키 하나 더 있죠. 그거 이용하세요. 2019 하이펀 07 하이펀 10 엔터. 2021 하이펀 03 하이펀 10. 네. 요 혹시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간단한 날짜로 바꾸시면 혹시 잘못 입력된 표시 기호가 틀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21-03-10 지금 이제 이게 기본 간단한 날짜 형식이거든요. 2018-12-20 엔터. 2019-07-10 엔터. 2021-02-20 엔터. 2019-09-10 엔터. 2018-05-20 엔터 엔터 엔터. 개설 비용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단위 콜론 10만원 갈로 닫고 엔터키. 입력값 485 엔터. 678 엔터. 783 엔터. 여기는 또 잘못 네,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 바꾸세요. 날짜 형식으로 입력되어졌는데 옆에 것처럼 네, 일반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네, 됩니다. 477 엔터. 398 엔터. 588 엔터. 523 엔터. 403 엔터. 최대 전월 매출 엔터. 매장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블록 해제되면 상관없어요. 네, 다시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월 매출
8 심표 빼고요. 숫자 값만 8230 엔터 7557 엔터 11350 엔터 7237 엔터 9336 엔터 8755 엔터 10205 엔터 9450 엔터. 이쪽이 다 지금 데이터가 입력하는데 블록칭 한 다음에 여기 날짜 형식 말고 일반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됐고 득양점은 입력하지 마시고 매장 유형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전월 매출 마지막으로 J 4세 개점 연도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개점 연도. 갈록구름에 1, 2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번호를 지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자, 바로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요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조건의 편집으로요 문제지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래쪽에 조건 7개 있어요. 7개 조건 외에 조건의 편집은 5가지. 테두리 설정, 그리고 요 셀 병화 가운데 맞춤 설정,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에 X 대각선 사전 처리, 그리고 행 높이 조정. 이렇게 5가지를 설정할 거예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전체적으로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세요. 꼭 그렇게 나와요.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나중에 설정해야 될 사항인데, 조건 1에 보면 정렬의 기준으로 해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홈에 맞춤에 여기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면 돼요. 요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세요. 해제하고 셀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예요. 4군데 B13에서부터 D1300 먼저 블록 지정하고,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나머지 영역은 요 영역 하고요. F14, F14와 G13에서부터 I13 영역 이렇게 꼭 이렇게 나와요. 자, B13에서부터 D13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B14에서부터 D14, F14, F14, G13에서 I13 영역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됩니다. 클릭.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F14만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요 X 요거를 해요. 그래서 해당 셀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으로 가서요. 네, 테두리 탭으로 간 다음에 좌상향, 우상향, 좌상향 2개 클릭해야 X 모양만 만들어주면 돼요. 확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이 매장 규모도 마찬가지. 네, 일반으로 바꿔줘야 돼요. 일반으로. 자, 문제를 보면 매장 규모 여기부터, 그리고 개설 비용, 전월 매출 여기까지가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고 첨단 이상은 심표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요 3개 범위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꼭 이렇게 나옵니다. 심표 스타일 적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채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 이렇게 범위 잡고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심표 요 눌러주면은 이렇게 뚝딱 바뀌어요. 됐죠? 네. 입력할 때 제가 급하게 입력하느라고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 입력된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차피 편집 단계에서 수정해 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행높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높이 1, 2,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높이 추천 25 추천드립니다. 25 확인. 그 다음에 4행은 4, 5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요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5행부터 14행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높이
25를 몇 개? 3개 쓸. 빼면 22. 22 추천드립니다. 하기. 이렇게 했어요. 약간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출력 참조해가지고 해당 요 너비값 열너비를 문제지를 참조해서 네. 매장 번호 조금 더 넓혀져야 될 것 같고 매장명 네. 열과 열 경계선 지역이 좀 더 많이 넓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매장 규모 됐고 개점일 됐고 개설 비용 약간만 넓어지고 전월 매출이 좀 많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매장 유형도 많이 좀 넓어지고 개점 연도 요렇게 네 해서 조건 외편집적인 부분을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좀 놓친 게 있네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하고가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B5부터 J의 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요 모양으로 딱 나와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바깥쪽 테두리 굵은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위에 라인, 네, 굵은 실선, 그 다음에 X자역 사전 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기 그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버릴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요. 조건 편집 사항에서의 요구사항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꼭 제목 도형에 대한 편집으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제목 도형은 도형 사다리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위에 출력 형태를 보고 살펴보게 되면 사다리꼴 도형을 사용해봐라 이 말입니다.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네,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에 보면 첫 번째 중간 단이 있어요. 여기 사다리꼴. 그 다음 출력 형태 보면 B1 위에서 요만큼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값은 G3 중간 단 정도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조건에 보면은 꼭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에 대한 네, 그림자 옵셋 오른쪽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에 옵셋 오른쪽은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 입력하세요. 우리 호두 과자 가맹점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이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가 굴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로 되어 있어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24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굵게 되어 있어요. 글꼴 바로 밑에 진하게. 그럼 채우기 노랑으로 되어 있어요. 채우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이 네 번째 거 노랑. 여기까지 요구 조건 다 충족했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보면 모양이 조금 안 맞아요. 정렬이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요 두 개 눌러주세요. 두 개.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요구 조건이 꼭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구 조건이 뭐 어떻게 나왔냐면은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이미 셀에 결제란 만들고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하고 원본 삭제해. 반드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렇게 요 모양입니다. 결제란. 자, 요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제2작업 시트입니다. 제2작업 시트에 C2셀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결제라고 입력하고요.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사원 오른쪽 방향키 팀장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제자는 문제지마다 틀리니까 문제지에 꼭 맞게 하셔야 돼요. C2부터 F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 탭에 테두리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에서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네,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C2, C3 결제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해야 돼요. 네,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Z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요 기준으로 맞춤 기준으로 해서 왼쪽 두 칸 위 가나 대각선 화살표 되어 있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목록에서 세로 쓰기를 선택하여 세로 쓰기. Z자 밑으로 내려갔죠. 자, 모양요. 네, 추천입니다. 너비 4 DF 7.5 행높이 17.5
결제 사인란 40 요 크기로 할게요.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추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긴 해요.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숫자 값을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17.5 그 다음에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까요? 4 7.5 17.5 40 자, 그림으로 복사하도록 할 거예요. 블록 지정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복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선택합니다. 선택. 그러면 그림 복사는 기본값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자, 일자 없이 들어와서 H1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끝라인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라인이 H열에 네, 요게 H열까지 와야 되니까 요거를 요만큼 요 라인에 맞추세요. H열에 넓혀요. 이렇게 조절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자호에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10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 다음에 2행하고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 B4부터 J4 영역과 표 머리글 영역이에요. 그리고 심표는 컨트롤 키 눌러요. 같이 선택. 떨어져 있는 색 같이 선택은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G14와 I14 선택했고 주황으로 채워라. 홈 탭에 글꼴 채우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주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 요걸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을 제가 입력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원래는 입력 내용이 있는데 입력하지 말라. 왜? 반드시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하라 요거 있고 나오기 때문에 득양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해당 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 입력란 마우스 밴드 꾹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이 있어요. C5부터 C12 영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네, 해당 C5에서부터 C12 C5에서부터 C12를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딱 누르면 시각적으로 차이 나는 건 펼치 버튼 생겼어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거 꼭 보이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득양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점수 주는 문제. 네. 셀 서식 H5에서부터 H12 영역 H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하세요. H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했고요.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사용자 지정 요구 조건에 구체적인 문제가 없는데 네,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시키게 하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거든요. 표시 형식 탭이 범주 중에 마지막 거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에다가 지우고요. 지금 8심표 230 1000원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형식 목록의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0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샵 심표 샵0 선택하고 형식 명단 뒤에 클릭한 다음에 쌍따옴표 1000원을 쌍따옴표 묶음으로 추가시킵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하세요. 1000원 쌍따옴표 닫아야지만 위에 보다시피 8심표 230 1000원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점수 주는 문제예요. D5부터 D12 영역은 지역으로 이름 정의하라. D5에서 D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상자를 이 이름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지역으로 D5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고 지역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 보면 해당 뒷백이 하얗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셀 테두리나 이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문제지 출력 형태와 같게 보기 탭에 여기 표지 그룹의 눈검사는 체크를 해제하세요. 해제하면 바탕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됐죠? 결제하라는 여기 경계선 굵은데 이거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도 됩니다. 네. 화면 사용을 놓고 인쇄할 때는 실선으로 인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여기까지가 표서식 배점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몇 점 중에? 240점 중에 아직 140점이 남았어요. 그 140점을 풀이하도록 하겠는데 그 140점은 함수 문제 6문제, 문항당 배점 20점. 그러면 6 곱하기 20 하면 120점. 7번 조건부 서식이 20점. 해서 140점 차지해요. 자, 8월달 시험이 좀 쉽게 나왔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반응들 하시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제 쉽다라는 부분을 이 함수 부분에서 네,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는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1번과 2번 문제 유형은 세로로 길쭉이에요. 비어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셀 함수 작성한 다음에 자동체 핸들을 밑으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푸는 형태 두 문제입니다. 주로 나오는 게 이제 if 판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주 조합 문제라든지 랭크 순위 구하는 거 자주 나왔는데 이번엔 쉽게 나왔어요. 그냥 뭐 너무 쉽게 나왔어요.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매장 유형 I 5셀 선택하고 관리번호 같은 행에 있는 관리번호에 첫 글자가 G면 매장형, 그 외에는 카페형. 너무 쉽게 나왔어요. I 5셀 선택하고 요 fx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이용하도록 할게요. 네, fx. 판정은 if예요. if부터 if 입력하고 엔터키. 확인. 조건식인데 관리번호의 첫 글자를 레프트 함수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함수 사용해도 다 주어져요. 네, 다 주어지니까 자, 레프트하고 함수는 갈로 이렇게 하고요. 안 익숙하시면 함수 마법사의 함수 인수 도움만 얻을게요. 레프트 갈로 열기까지 하고 요 레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레프트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여기 단에다가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관리 번호 셀 마우스로 꾹 찍고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할 건데 한 글자 문제에서 첫 글자 한 글자 그래서 1 여기 미리 보기 GH-201에서 1 하면 네 G야 이렇게 돼 있죠. G 뽑아줘. if를 클릭하세요. 여기에 if 클릭하세요. if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 뭐냐면 첫 번째 글자를 뽑았는데 그게 G이면 매장형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교 연산자 같으냐 이꼴입니다. 이상이다 크고 낮다 이하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 6개 중에 같으냐는 이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꼴 입력하고요. 여기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뒤에 출력 결과치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혼동되는 문제 유형도 아니에요. G 자체가 글자니까. 그런데 이제 숫자값 뽑아진 경우 1, 뭐 2 이렇게 뽑아진 경우에 그냥 이꼴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상따옴표 묶어줘야 돼요. 자, 만족하면 매장형이라고 하고 매장형 상따옴표 묶습니다. 그 외에는 카페형으로 해. 카페형. 네, 여기 끝이에요. 요렇게 함수식 완성된 거 이렇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요 자동차 맨들 있죠? 요 자동차 맨들을 밑으로 끌어가지고 채워요. 요 점을요 마우스로 올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쭉 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놓아요. 추천입니다. 요 자동차 옵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를 선택해 주시면 요 경계선 굵게 바뀐 거가 싹 없어져요. 됐죠? 다음 개점 연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개점일의 연도를 구한 다음에 연을 붙여라. 이어 함수하고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J 5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단일 함수 이어 함수 하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어 찾았어요. 확인. 그 다음에 날짜 입력되어진 네 셀 F5셀 네 F5셀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숫자 값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표시 형식 홈 탭에 이 표시 형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날짜를 됐는데 저 같은 좀 약간 제가 풀이 여러분들 이번 풀이가 약간 혼동되실 것 같아요. 입력 데이터 숫자 입력인데 계속 날짜를 바뀌어가지고 요거를 일반으로 바꿔요. 일반으로 바꾸면 2020 이렇게 됐죠. 네, 2020 여기가 끝이 아니죠. 반드시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요 해당 셀의 위쪽 단 수직 입력줄 끝에 엔드 상따옴표 연 상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키. 너무 쉽죠? 네, 2020년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만들 이 점을 밑으로 쭉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놓았고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함수로 풀이한 셀은 정렬 안 해줘도 돼요. 네. 첫 번째 조건에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하는데 얘는 하다 그 수평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감점 처리 안 됩니다. 네. 자, 1, 2번 풀이 끝났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는 단일 함수식이에요. 단일 함수식. 한 셀에만 그냥 함수식 작성하면 끝나요. 이게 더 쉬워요. 자, 서울 매장 규모의 평균을 구하는데 정의 대리면 지역을 이용하고 썸이프와 카운트이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에 13세 선택한 다음에 썸이프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네. 카운트이프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져요. 자, 이 13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썸이프부터 단일 함수는 average나 daverage로 풀면 되는데 이제 약간 난이도 높이는 측면에서 이 함수 이용해가지고 조건 만족하는 평균 구하라 라고 물어지는 건데 매장 규모의 평균 구하는데 정의되려면 지역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서울 매장 규모 그러니까 이 D5부터 D12까지가 조건 범위 영역인데 이게 지역으로 돼 있어요. 마우스로 D5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크라이테리어는 서울인 거 서울에 입력해줘도 되고 상단미 묶음으로 그냥 마우스로 꾹 찍어줘도 돼요. 서울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그냥 꾹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매장 규모의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장 규모 입력 데이터 범위 E5에서부터 E12까지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지역이 서울인 매장 규모의 합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지역이 서울인 요거도 네, 일반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날짜로 설정이 됐는데 이상하지만 네. 자, 여기 뒤에다가 슬러시 카운트 if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운트 if 갈로 열고요. 요 조건이 같아요. 지역하고 기준하고 요거를 그냥 복사하세요. 요 두 개 지역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갈로 닫으시면 끝났어요. 네, 요렇게.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 심표 기준이거든요.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 심표 기준이기 때문에 요 이용 자주 나와요. sum if 나누기 count if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라. 엔터 누르면 41. 다음 네 번째. 전체적으로 지금 날짜로 이상하게 잘못 설정되어 있네요. 네. 자, 24세 선택하고 경기 인천에 대한 전월 매출 합계를 구하라. 지역이 경기 인천인 매장의 전월 매출 합계를 구하는데 단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sum 함수 이용하라.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나와요. 자, fx 누른 다음에 dsum 쉬워요. 네. 뭐 라운드 계열로 표시 형식 조정하라 이런 요구 조건도 없고 이번 회차는 좀 쉽게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입력량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범위 영역을 고정화시키세요. B4부터 H12 B4부터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나오면 ITK 엑셀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 H12 그 다음 필드는 경기 인천에 대한 뭐 합을 구하라? 전월 매출을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전월 매출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리고 조건은 경기 인천 요 지역이 경기 인천 입력 데이터 딱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입력량 마우스 포인트 꾹 지역이 경기 인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끝이에요. 네. 뭐 심표 스타일 적용 안 해도 돼요. 다음 다섯 번째 최대 전월 매출 맥스 함수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제23세 선택하고요. 네. 이거는 함수 마법사를 굳이 쓸 것도 없어요. 네. 어쨌든 할게요. 네. 함수 마법사 맥스 확인 최대 전월 매출 맥스의 범위 영역은 전월 매출 범위 영역 H 네, 5에서부터 H12까지 전월 매출 범위 영역은 H5에서부터 H12까지 네 이게 끝이에요. 확인 요거 형식이 계속 지금 제가 다 이상하게 날짜를 꼬여버렸네요. 네 요거는 일반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 전월 매출 합계를 구하라. 최대 전월 매출을 구하라. 네,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꼴 맥스 갈로 HO에서 HCB까지 됐죠? 마지막 네, 마지막 전월 매출 밑에 6번 전월 매출 구하라. 전월 매출은 H14셀에 선택한 매장명에 대한 전월 매출 구하라. 브이로그 함수 이용하라. 고정이에요. 꼭 브이로그업으로 못 박혀 있어요. 브이로그업 확인. 조액 값 H14셀을 못 박혀 있어요. H14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자 시작 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덕양점이 입력되어진 셀을 찾으세요. 위에서 덕양점 C5셀이에요. C5부터 시작하세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은 C5부터 H12 끝셀은 못 박아버리세요. H12 네, 시작 셀만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서 그 셀부터 시작하고 끝셀은 H12.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득양점 찾았어요. 찾으면 선택 영역에 요렇게 행을 뽑아요. 여기서 뭐 뽑아야 할 대상이 뭔데? 문제에서 H14를 선택한 뭐를 뽑아라? 매장명에 대한 전월 매출. 네, 전월 매출을 구하라 이거거든요. 전월 매출 몇 번째 있냐고요. 여기 빨갛게 사각형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가 매장명, 두 번째가 지역, 세 번째가 매장 규모, 네 번째 계정 1, 다섯 번째 네 개설 비용, 여섯 번째가 전월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열이야. 6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인데 조회 방식은 i2 엑셀에서는 폴스밖에 안 나와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못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폴스. 자 이렇게 구했어요. 브이로그 함수 여섯 번째는 그의 브이로그 함수가 거의 100% 나옵니다. 6번 문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전월 매출 네 이거 바꾸면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데 바꾸지 말고 첫 번째 걸로 유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함수 문제 6문제까지 풀이 마무리되어졌고요.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째 네 1작업 마지막 7번째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 매출의 많이 상위 행전체에 대해 다음 서식 파란 굵게 하라. 요거는 이제 조건 범위 선택할 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범위를 B5에서부터요. B5에서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선택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의 선택 범위 영역은 B5부터 J12까지.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메뉴 목록의 밑에 세 번째 새 규칙 선택해서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되면 규칙 유형 선택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수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 이꼴 입력하세요. 수식은 이꼴 전월 매출이 많이 상위 행전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그러니까 5행부터 선택했으니까 5행 첫 번째 행 기준으로 5행에 있는 전월 매출이 입력되어진 셀 마우스로 꾹 찍어요. 마우스로 꾹 찍으면 입력값이 참조 방식이 $H $5로 되는데 절대 참조예요. 요 셀만 따져요. 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행들도 체킹이 돼야 되는데 체킹이 되려면 요 H O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돼요. O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많이 상은 크거나 같다 10000 이렇게 하면 조건식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조건식 완성되어졌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버튼 글꼴 색깔 파랑으로 해 표준색 끝에 세 번째 파랑으로 해 그리고 굵게 적용해 글꼴 스타일 굵게 확인 최종 확인. 그러면 전월 매출이 만 이상인 행은 전월 매출이 10,000 만 이상인 행은 네, 두 개 지점입니다. 두 개 지점은 파랑에 굵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1작업 240점 몇 점 네, 완성이 되어졌고요. 다음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작업은 목표가 적기 및 필터 문제가 나왔어요. 목표가 적기 및 필터 문제. 자 조건이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2작업의 B2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문제 조건 맞게끔 1작업의 B4에서부터 H의 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2작업 시트로 가서요. 2작업 시트 B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옵션 첫 번째 겁니다. 모두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열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 EF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FG 경계선 더블 클릭, HI 경계선 더블 클릭, GH 경계선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바뀌고 그 다음에 2행, 3행 이렇게 조절했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DE도 경계선 조금 넓혀주고 됐습니다. 다 보이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와 찾기.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해. B11에서부터 G11셀 범위형을 불록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 병합 가운데 맞춤 내용 입력해. 저널, 매출, 전체, 평균 내용 입력했어요. 그 다음 H11셀에다가 저널 매출의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구하라. 네. 홈 탭에 편집에 펼치 버튼에 평균 누르면 이꼴 에버리지가 뚝딱 완성이 되어져요. 대표 함수 5개. 홈 탭에 편집에 펼치 버튼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선택했어요. 자, 에버리지 평균인데 평균을 구할 대상 범위가 맞냐고요. 전월 매출의 전체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네요. 네, 자동으로 전월 매출 전체 평균. 오, 너무 쉽게 나왔는데요. 전월 매출의 전체 평균 구해졌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디에버리지가 나오는데 너무 쉽게 나왔네요. B11에서부터 H11 영역 블록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에 아무 테두리나 설정해도 돼요.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치면 아무거나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에 요거는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가운데 맞춤, 요거는 병합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가운데 맞춤 됐고, 전월 매출 전체 평균이 H11셀 전월 매출의 전체 평균 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목표 찾기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표 찾기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밑에 목표 찾기 있어요.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밑에 목표 찾기. 목표 찾기 수식셀 H11셀 찾는 값은 문제 주어져요. 9200, 9200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덕양점의 전월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덕양점의 전월 매출 셀 H3셀 이렇게요. 목표 찾기 수식셀 H11 찾는 값 9200 값을 바꿀 셀 H3 확인 이렇게 해주면 문제풀이 끝났고요. 다음 고급 필터 반드시 나와요. 네. 이 작업은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오고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또는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 문제가 나와요. 자,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매장 규모가 32 이상인 필드 제한 있고 조건 범위 B14 복사일치 B18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기준이 뭐냐면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매장 규모 제곱미터가 32. 위에 지역과 매장 규모 바로 옆에 있네요.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4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 바로 밑에다가 조건이 뭐예요? 서울이 아니다. 아까 제가 비교 연산을 6가지 있어요. 중에 같다가 있고요. 같지 않다는 꺽쇠 마주보기. 이게 같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셔서 같지 않다 뭐예요? 서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아니면서 엔드 조건이에요. 아니면서 매장 규모가 32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엔드 조건이면 요 같은 행에다가 입력해야 되고, 또는 조건이면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요 경우에는 엔드고요. 네. 요 경우는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여기서는 엔드니까 C15셀에다가 32 이상은 크거나 같다 3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매장 규모가 32 이상 됐죠? 자, 그 다음에 필드 제한 있냐?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위에 매장명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개점 1 개설 비용 그리고 전월 매출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어디다 붙여넣기 하냐면은 B18셀에다가 B의 18셀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가 이렇게 행이 하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요. B2부터요. H10까지 B2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하세요.
B부터 H10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셀은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B14에서부터 C15 영역 블록 정하고 복사 위치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B18에서부터 E18까지 선택. 확인. 하면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매장 규모가 32 이상인 네. 3개의 매장이 네. 필터링 됐어요. 우만점, 송도점, 유성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작업 80점 몇 점입니다. 80점 몇 점 끝났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쉽게 나왔어요. 정렬 필터, 정렬 부분합 그리고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난이도는 피벗 테이블이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훨씬 요구 조건이 많아가지고 요건 쉬워요. 자, 정렬 부분합 첫 번째 이제 요구 조건이 1작업 시트에 B4 H11을 3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분수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선택했던 범명령 같으니까 복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작업 시트에 B2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 내용 잘 안 보이는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너비 조절 이렇게 하고요.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출력 형태와 정렬하라. 문제 전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지는 열. 지역열입니다. 지역열에 보면은 다른 열에는 없는 이 행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네. 자,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데 시옷, 디귿, 기역, 희역 기역선으로 정렬됐다. 그죠? 네.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기준으로 먼저 정렬합니다. 지역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서 희역 기역 누르세요. 서울, 대전, 경기, 인천 됐죠? 정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구하도록 할 건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네. 자, 부분합은요. 데이터에 윤곽 또는 개요 그룹에 있는 부분합 요거 누르세요. 부분합. 자, 그룹할 항목은 정렬하고 정렬했던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지역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지역. 그 다음에 정렬은 꼭 이중 부분합, 부분합은 꼭 이중 부분합을 묻습니다. 부분합 두 번 구하는 걸 묻거든요. 첫 번째가 매장의 개수, 두 번째가 전월 매장의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합은 적용 함수가 개수예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 개수로 바꾸고 대상은 매장명만 체크하고 기본 선택되어 있는 거 체크해줘야 하세요. 네. 그래서 지역별 매장명의 개수 확인. 첫 번째 부분합 구했고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누르세요.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은 그룹한 항목 수정하실 필요 없고 함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서서 구했던 거 설정돼 있으니까 평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전월 매출에 대한 평균만 구하라. 앞서서 구했던 매장명 체크 해제하고 전월 매출만 체크하고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를 해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추가가 되어져요.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라. 두 번째 부분합 설정은 지역별 전월 매출의 평균 확인. 됐습니다. 윤곽 지워라.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윤곽이에요. 윤곽 지우는 부분은 여기 그룹 해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요. 여기에서 윤곽 지우기 선택하시면 돼요.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윤곽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지워졌죠. 자, 세 번째 정렬 부분합 3작업 80점 몇 점 완성했고 마지막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문제는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이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작업해 묶은 세로 막대형이야.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네, 요구 조건 10개 있고 출력 형태의 아래쪽에 있는 해당 이 가로 항목과 범례 참조해서 1작업에서 이 차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1작업으로 가서요. 1작업에서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자,
시험장에 여러분들 볼펜 들고 가셔야 돼요. 볼펜 들고 가셔가지고 문제지에 이렇게 마킹해도 괜찮습니다. 덕양점이 어디 있어요? 요 매장명이 있네요. 덕양점, 도봉점, 강남점, 우만점, 네, 둔산점 건너뛰고 장안점, 송도점. 쉽게 나왔네요. 세 가지 규칙. 차트 데이터 작성할 때 오류 방지하는 거. 네.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표의 머릿걸 반드시 같이 포함시켜라. 표 머릿걸 같이 포함시키고,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세 번째,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요 세 가지. 네. 그래서 매장면 같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요렇게 한 꾸러미로 묶어요. 이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로 가요. 행 단위. 행 단위는 범내 전월 매출과 개설 비용. 전월 매출과 개설 비용 여기 있네요. 같은 범위 영역의 꾸러미로 이렇게 묶어요. 네, 연속 범위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꾸러미. 꾸러미 4개밖에 안 나왔네요. 쉽게 나왔어요. 요렇게 선택하면 돼요. 파악한 대로 선택해 볼게요. 매장명 우만점까지. 그리고 떨어진 셀은 컨트롤 키 누른다 그랬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개설 비용 전월 매출 이렇게 선택했고, 둔산점 건너뛰고 장안점과 송도점, 장안점 송도점의 개설 비용과 전월 매출 이렇게 4개 꾸러미 선택했고요. 위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의 막대형 차트의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 차트 작성이 되어졌으면 조건 10개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으로 2개 조건은 충족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문제 보게 되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야 데이터 부분의 1작업 시트 이용해 세 번째 조건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로 바꿔. 자, 위치에 차트 이동이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이동 대화상자 실행되면 반드시 새 시트로 바꿔야 돼요. 새 시트로 바꾸고 이름을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제4작업 수정됐고 확인 눌러야지 해당 이 차트가 별도 시트로 뚝딱 1작업 앞에 제4작업하는 시트로 추가되어지는데, 문제 조건은 반드시 얘를 3작업 뒤로 옮겨 라는 요구 조건이 주어져요. 어디에 주어지느냐, 네. 출력 형태 하단에 보면 주의라고 해서 시트명은 1, 2, 3, 4 되게끔 해 이렇게 반드시 주어져요. 그래서 수동으로 얘를 끌어가지고 옮겨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겼습니다. 자, 기본 차트에 대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 선택하고요. 차트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이 요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그 다음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 3 스타일 꼭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에 대한 부분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 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요구하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 채우기 깡통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종류는 요 질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파랑 박엽지니까 네 번째 두 번째 열 파랑 박엽지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림 채우기 흰색으로 해.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선택 단색 채우기랍니다. 단색 채우기 그 다음에 색깔을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요구 조건 끝났고, 여섯 번째 제목 서식 제목 내용부터 수정할게요. 제목 내용 제목 글자 상자 내용 수정할게요. 경기 슬러시 인천 및 서울 가맹점 현황 테두리 선택합니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 여섯 번째 요구 조건도 고정이에요. 꼭 묻는 것만 물어지기 때문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젖체 굴림 됐고요. 크기 11 죄송합니다. 굴림 굵게
그리고 20포인트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채우기는 깡통이 채우기색,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색, 배경일.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는 요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그냥 실선으로 하시면 돼요. 실선. 추천 색깔은 검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지는 흑백이에요.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추천입니다. 실선의 검정. 자, 6번째 끝났고 7번째. 요구조건 4가지 제일 복잡도가 있는 요구조건인데, 개설비용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진 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2016 버전에서는 막대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아무 막대나 선택하기 쉬운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콤보 또는 혼합에서 문제 조건인 대상 계열은 개설 비용입니다. 개설 비용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바꿔라. 묶은 전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전형이 4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보조축 지정하라. 요구 조건 있으니까 반드시 보조축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을 표시가 꺾어 전형입니다. 꺾어 전형 요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점 꺾어 전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깡통이 위에 표식이라고 여기 있어요. 표식에 표식 옵션 선택하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 제공 모양이 뭐예요? 마름모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식 마름모 크기 10 수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형식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 크기 10 엔터키. 자, 표식에 대한 조건 끝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출력 형태 봐야 됩니다. 출력 형태 보면 레이블이 하나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11,000 네. 요거 강남점 막대 위에 하나만. 그러면 강남점 막대만 선택을 하면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7번째 요구 조건의 세부 조건 2번째까지 끝났고 3번째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요. 요거 세로 값측 주눈검선 선택. 그 다음에 선이니까 채우기 선에서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선택하세요. 네 번째 거 대시 종류에서 파선 이렇게 하면 되고 반드시 이렇게 요구됩니다. 축 출력 형태 참조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값 측요. 세로값 측 최소값 0,000원. 네. 최대값 12,000, 1,000원. 네. 자, 수정사항 없어요. 간격도 수정사항 없고. 대신 이제 요 부분 보면 실선돼 있는데 여기 선 안 보이니까 해당 숫자값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여기 선에서 실선을 바꾸세요. 검정. 네, 그럼 선 보이죠? 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네, 여기 가로도 마찬가지 저희 안 보이니까 득양점 선택한 다음에 득양점 선택 선 실선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요. 네, 보조 세력값 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세력값 측 하이펀 200 저희는 100이니까 수정사항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 1000 최대값이 안 보이네요. 보여주기 싫은가 본데 네, 900이네요. 자, 주 단위만 바꾸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값을 선택을 하고요. 요 보조 세력값 측 선택하고 실선으로 먼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 막대요. 축 옵션 막대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을 선택을 하고 주 단위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200으로 수정하세요. 200하고 엔터키 딱 누르게 되면 최대값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하이펀 200 최대값도 네, 이렇게 1000으로 바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이 막대의 너비가 여기는 넓어요. 요 간격 보세요.
여기인데 저희는 이만큼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를 선택하세요. 막대를 딱 선택하신다 하면 막대를 선택하면 해당 이 막대의 너비를 저희가 조정을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제가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막대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막대를 다른데 꼭 찍었다가 요 막대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의 요 간격 너비 있죠. 요 간격 너비를 290 돼 있는데 한 80 정도 해보세요. 80하고 엔터키 딱 누르면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맞춰질 거예요. 그 간격 너비를 80.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문제의 7번 요구 조건을 끝냈고요. 남아있는 거 2개 남았어요. 네, 8번 범례에 대한 요구 조건. 범례명 변경하라.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2줄짜리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네, 꼭 그렇게 요구되어지니까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하세요. 데이터 선택. 범례 항목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요거 개설 비용 요거잖아요. 요거 한 줄로 바꿔야 되니까 문제 출력 형태처럼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는데 옆에 거 참조해서 입력하셔도 돼요. 개설 비용 갈로 단위 콜론 10만원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한 줄로 바뀐 걸 확인했고 확인. 자, 마지막 9번째 요구 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요구 조건은 도형 삽입하라는 요구 조건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모서로 등본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라.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최대 매출 가맹점 요 부분이거든요. 마무리할게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저기 밑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로 등본 사각형 설명선 그 다음에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하세요. 네, 이렇게 경기 이만큼 밑으로 높이는 여기 놓으세요. 미세한 위치는 화살 방향키 가지고 네, 이렇게 화살 방향키 가지고 아니면 요거 마우스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자, 내용 입력할게요. 최대 매출 가맹점. 자, 이 도형이 어디에 삽입됐느냐? 차트 영역이 삽입됐어요. 차트 영역에 저희가 이제 그 글꼴을 어떻게 했느냐면 5번째 요구 조건에서 굴림의 11로 했거든요. 차트 영역. 그래서 해당 도형 태도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굴림의 11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양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도형 선택하고 수직 수평 가운데로 하고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이 조절점 노란색 이 조절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2021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ITQX A형 풀이 진행해드렸는데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일반적으로 보신 분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다는 반응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네, 풀이 동영상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겠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